쉽고 얕게 알려주는 남자 교과서전입니다. 업셋. 상대적으로 낮은 승률을 지닌 한 수 아래라 평가받는 선수가 예상을 뒤엎고 역전이나 깜짝 승리 등을 하는 것. 오늘은 개인적으로 뽑은 UFC 최고의 업셋 경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상필 대 메세라. 조르주 생피에르, 역대급 챔피언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선수, 또 전체급에서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챔피언, 파이터로서 완벽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커리어 통산 28전 26승 2패, 살면서 딱 2번만 진 선수, 그중 1패가 바로 메세라 전입니다. 당시 조상필 씨는 화끈한 경기력으로 생애 첫 패배를 안겨준 웰터급 극강의 레슬러, 전 챔피언 살베달부 매튜즈에게 복수를 성공하며 챔피언의 등급 13승 1패의 전적으로 UFC 웰터급 경쟁자들을 모조리 정리한 상태였고 더 이상 대항마도 없기에 웰터급 장기 집권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첫 타이틀 방어전이 바로 메세라. 자, 프로필상 조상필 81년생, 메세라 74년생, 조상필 178cm, 메세라 168cm, 조상필 14전 13승 1패, 메세라 12전 8승 4패, 7살 더 젊고 10cm 더 크고 두 경기를 더 했지만 단 한 번밖에 안 진 조상필 씨가 경험도 많고 승률에서도 큰 차이가 나며 프로필상 비빌 수 있는 부분이 무엇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기가 치러질 수 있었던 이유는 TUF 4기 베테랑 특집에서 우승한 메세라의 우승 특전 때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메세라의 코치가 바로 조상필 씨로 어린 스승과 나이 많은 제자가 벨트를 놓고 싸우게 된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압도적으로 거리적 우위가 있던 조상필 씨는 원거리에서 활발한 킥게임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려 하였으나 완성도가 그리 높지 않은 킥들이었고, 펀치에선 우월한 리치를 살리는 스트레이트 게임보단 작은 신장의 선수들이 그러하듯 후기 좋은 메세라에게 훅으로 맞불을 놨으며 그 과정에서 메세라에게 뒷손후기에 걸리게 됩니다. 보통의 선수들은 이때 추가 피해를 막고자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그래플링 상황으로 끌고 가려 하는데, 조상필 씨는 클린치와 태클 시도는 있었지만 빠르게 포기, 어떻게든 스탠딩을 하려 하는 아쉬운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고 맙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경기에서 조상필 씨의 전체적으로 아쉬운 운영과 메세라의 묵직한 한방 한방이 콜라보하여 UFC 역대 최고의 업셋이라 불리는 경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 화끈하던 조상필 씨는 챔피언 벨트를 잃은 대신 안전벨트를 차는 법을 배워 자신의 운영 미숙과 전체적인 기술 완성도를 갈고 닦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안정적인 무결점의 조상필 씨로 변신, 다시 메세라에게 완벽히 복수를 성공하며 명예전당에 입성하기까지 최고의 챔피언 중 한 명으로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완벽에 가까운 커리어를 보냅니다. 메세라는 이후 이기고 지고를 반복, 벨트와는 거리가 멀어지며 평범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코치로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제자 육성에 힘을 쏟으며 극강의 챔피언을 타도하는 쿠데타의 씨앗을 제자에게 심는데, 그 제자의 이름 바로 크리스 와이드먼. 다음, 앤더슨 실바 대 크리스 와이드먼. 먼저 앤더슨 실바는 격투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종합격투기의 살아있는 전설, MMA의 아이콘 그 자체. 당시 앤더슨 실바는 UFC 입성 후 15연승, 7년 가까이 무적, 투신 등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따라붙던 챔피언. 더 이상 체급 내 상대도 없고 이룰 것이 없어 UFC는 또 다른 극강의 아이콘, 앞서 말한 웰터급의 무결점 챔피언 조상필 씨와 슈퍼파이트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막아선 상대, 당시 MMA 9경기를 치르고 단 10번째 경기 만에 앤더슨 실바를 상대하게 된 상대적 애송이 신예 크리스 와이드먼. 몇몇 선수들이 크리스 와이드먼이라면 상성상 혹시 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칠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앤더슨 실바의 승리를 크게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앤더슨 실바가 차의 손에 내게 고전했던 레슬링 게임으로 공략하려는 듯 산뜻하게 태클 이후 파운딩으로 재미를 보는 크리스 와이드먼. 이후 히루까지 노려보지만 앤실은 노련하게 피해내고 자신의 성역인 스탠딩 상황에서 만회하려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침착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크리스 와이드먼에게 미끼를 물라며 더욱더 도발하는 모습이지만 로우킥 말고는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한 채 2라운드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자신의 성역에 들어오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극적인 미끼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와이드먼을 자극하며 특유의 노가드 상체 무빙으로 펀치를 흘리려는 찰나, 와이드먼의 앞손이 실바의 성역과 UFC 역대 최고의 이벤트로 기대되는 슈퍼파이트 계획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다가 주말에 늦잠을 주무시던 아버지에게 등짝을 맞을 뻔한 기억이 신압으로 밀려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메세라의 바통을 이어받은 크리스 와이드먼은 브라질 투신의 무력 통치가 계속되던 미들급의 새로운 미국 영웅으로 3차 방어까지 성공하며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마자 급격하게 폐위하게 됩니다. 생략.
다음 바라오 대 딜라쇼. 해남 바라오 33전 32승 1패 1무효. 벤턴급에서 9년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경량급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32승 중 22승을 KO와 서브미션으로 승리하는 엄청난 마무리 능력을 보이며 한 체급 위에 또 다른 브라질의 폭군 조제 알도와 비교될 정도로 당시 극강의 포스를 자랑하였는데, 벨트를 꼭 쥔 채 병원에 누워있어 만날 수 없던 챔피언 도미닉 크루즈를 제외하고 동체급 경쟁자들을 모두 정리.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UFC 측은 병원에 있던 도미닉 크루즈의 챔피언 벨트를 박탈. 긴 시간 동안 잠정 챔피언이었던 해남 바라오는 드디어 벤턴급 통합 챔피언으로 인정되었고, 도미닉 크루즈가 병실을 박차고 케이지에 올라오지 않는 이상 해남 바라오의 장기 집권은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타이틀 방어전, 상대는 당시 격투기 총 전적 11전 9승 2패, 그중 UFC 전적 7전 5승 2패로 역시나 상대적 애송이인 이 선수. 아무도 이 선수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벤턴급 초 테크니션 3강 중 한 명으로 전체급 최고의 테크니션 5손가락 중 한 명이 될 남자, TJ 딜라쇼. 타격 베이스가 무에타이인 대부분의 선수들이 옥타곤에서 직선적인 단조로운 스텝으로 종종 발목을 잡히곤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공략하며 언제 바뀐지도 모르는 물 흐르듯 변하는 스탠스와 계속해서 사각을 잡아내며 사이드로 빠지는 현란한 스텝, 바라오의 타격거리를 희롱하는 템포 조절로 해남 바라오는 딜라쇼에게 닿을 수도 쫓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좋은 레슬링은 보여줄 필요도 없을 만큼 타격만으로 5라운드 내내 완벽하게 서열 정리, 그리고 경기 2분 48초를 남기고 계속해서 심어놨던 하이킥 패턴에 이미 그로기에 가까운 해남 바라오는 결국 반응에 실패. 오랫동안 극강의 챔피언이 될 것만 같았던 해남 바라오의 무패 행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 해남 바라오는 극강의 포스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며 딜라쇼의 두 번째 타이틀전에서도 완벽하게 제압당하고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하락세를 타기 시작. 5연패를 끝으로 UFC에서 방출이 되었습니다. TJ 딜라쇼는 초 테크니션 3강인 돌아온 도미닉 크루즈 그리고 코디 가브란트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하듯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 마지막에 서있던 챔피언이었고, 두 체급 석권을 노리며 한 체급 아래인 플라이급 챔피언 벨트를 놓고 헨리 세우도에게 붙어 TKO 패배, 그 후 약물의 적발. 현재 타이틀을 반납 후 2021년 1월까지 출전 정지인 상황입니다. 다음 마지막 론다 로우지 대 홀리홈. 엘리트 스포츠로 다져진 압도적인 피지컬, 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근본 있는 그래플링, 그것만으로 UFC 여성부는 경쟁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론다 로우지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상대 선수들을 전부 초토화시켜버렸고, 전세계는 강하고 아름다운 론다 로우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종합격투기 전적 12연승 기록, 타이틀 방어전은 6차까지 성공하며 7차 방어전에서 만난 상대는 복싱 전적 38전 33승 2패 3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거두며 여자 복싱 최정상의 자리를 군림하던 복싱 여제로 타격에 엄청난 근본을 보이는 홀리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엄청난 퍼포먼스로 UFC 여성 벤턴급을 꽉 쥐고 있던 론다 로우지의 패배라는 그림을 사람들은 쉽사리 상상할 수 없었고, 이미 MMA 대 복싱이란 상징성을 지닌 랜디 커토어와 제임스 토니의 경기 같은 예도 있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론다 로우지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모든 경기가 그러하듯 예상은 가볍게 깨지고 맙니다. 론다 로우지는 안바 여제로 불릴 만큼 전경기 안바로 상대를 압살했지만 직전 4경기에서 타격으로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타격봉이 차오른 것인지 복싱 여제 홀리홈을 상대로 펀치를 섞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쉬운 운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라운드 1분을 남기고 홀리홈이 한 차례 위기가 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타격은 물론이며 여성부에서 보기 힘든 압도적인 피지컬과 완력으로 손쉬운 그래플링의 우위를 보이던 모습들이 더 큰 사이즈의 홀리홈에게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2라운드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홀리홈의 그림 같은 왼발 하이킥에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여제 론다 로우지의 격투기 커리어 사상 첫 패배와 UFC 여성 벤턴급 챔피언 벨트의 주인이 처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복귀한 론다 로우지는 현 여성 최강이라 불리는 아만다 누네스에게 KO 패배를 당하며 완벽한 하향세로 MMA 커리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극강의 론다 로우지를 처음으로 잡은 홀리홈은 빛나는 커리어를 예상했지만 다음 타이틀 방어전 론다 로우지에게 완벽히 서열 정리를 당한 미샤 테이트를 만나 북산 엔딩. 그렇게 컷신같이 3연패 이후 승으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유지 중입니다. 오늘은 UFC 역대 최고의 업셋 경기 중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경기를 꼽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UFC 외의 단체인 K1 프라이드의 개인적으로 뽑은 역대 최고의 미스매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영만 영상도 재밌는데 이게 좀 심심할 때 한번 봤죠. 그만하러 봅시다.